안녕하세요. 감성 분석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교육부 류근재입니다. 방학인데 학회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첫인사 드립니다. 앞서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두 번째 강의는 목차와 같이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토큰화와 벡터화에 대해 공부하며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저희가 구축한 모델의 정확도를 예측하며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제2강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2강에서는 감성 분석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했었죠. 그렇게 전처리한 트레인 데이터의 라벨, 즉 부정과 긍정의 리뷰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라벨을 통해서 무엇이 긍정인지, 무엇이 부정 리뷰인지 감성 분석 모델에 학습시킬 겁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토큰화와 벡터화 개념이 등장하고 감성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이루어지니 이 단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을 통해 모델이 긍정과 부정에 대해 잘 구분하여 이해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때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링을 모델에 적용시켜서 긍정을 긍정 리뷰로 잘 인식하는지, 부정을 부정 리뷰로서 잘 인식하는지 모델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과정에 필요한 토크나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볼게요.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토큰화란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또는 형태소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연어 처리 작업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인데요. 토큰은 단어나 형태소 단위의 의미로 분리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빅스타에서 공부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토큰화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빅스타, 공부, 합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KONLP에서 형태소 분석기인 OKT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OKT 몰프의 메소드를 사용하여 입력된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한 후 분석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벡터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사이킬런에서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하는 것인데요. TF-IDF는 앞서 학 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벡터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벡터화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 형태로 변환하는 개념입니다. 학 회장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TF-IDF는 벡터화의 한 가지 방법으로 단어의 등장 빈도와 문서 내에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TF-IDF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TF-IDF의 뜻은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입니다. 즉, TF에서는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IDF에서는 전체 문서에서 빈출되는 단어의 중요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특정 문서에서만 빈출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즉, 문서 내 단어마다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주는 통계적인 단어 표현 방법입니다. TF-IDF는 출현 빈도 분석은 물론 문서 간 유사도 검사, 중요 문서 위주의 검색 결과 제공 시스템, 문서 빅데이터 내 핵심어 추출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서 4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문서에서 TF 계산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서 내에서 빈출된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IDF 계산식에 따라 중요도를 계산하면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IDF 계산식을 아까 임포트한 패키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TF-IDF 벡터화 과정은 왜 거쳐야 할까요? 저희는 토큰화한 텍스트를 벡터화하여 긍정과 부정의 단어들의 중요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흐름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코드로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온
TF-IDF 벡터라이저를 활용할 건데요. 최소 문서 빈도수를 3으로 정하고 최대 문서 빈도수를 0.9로 정하여 이보다 낮거나 높은 단어들은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놓은 TF-IDF에 이제 학습시킬 트레인 전처리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트레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TF-IDF를 하고 벡터로 변환, 즉 중요도를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화한 결과를 토대로 감성 분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패키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이진 분류를 위해 사용되며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 모델입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에는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나타내는 0과 1의 라벨이 있었죠. 이제 저희는 승리 후의 리뷰 데이터를 0과 1,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어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회귀 분석 모델인 SALR을 생성할 건데요. 이때 랜덤 스테이트 매개 변수를 0으로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0으로 설정하면 모델을 학습하거나 예측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0과 1로 분류되어 있는 라벨을 기반하여 SALR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 때에는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적합이란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여 이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다른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오류는 증가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승리 후 리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매우 뛰어나지만 엘리멘탈 리뷰를 모델에 돌렸을 때 정확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적합을 방지해야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리드 서치 C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드 서치 CV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과적합을 방지하는 매개 변수인 C에 1, 3, 3.5, 4, 4.5의 수치들을 넣어보고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맞은 값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리드 서치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를 사용하여 모델의 변수를 탐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적합을 방지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변수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TF-IDF로 변환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그리드 객체를 사용하여 그리드 서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인 데이터의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 리뷰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변수 조합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리드 서치가 완료되면 최적의 변수 조합으로 모델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우리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 찾은 최적의 변수와 해당 변수에 대한 최적의 성능 지표를 이렇게 출력하고 이를 SALR 베스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TF-IDF 중요도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훈련하고 그리드 서치로 최적의 변수값들을 탐색하여 최상의 성능을 가진 모델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로 긍정과 부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모델을 다 만들어 보았잖아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해 볼게요. 먼저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벡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벡터화한 결과값에 SALR 베스트 모델을 적용하여 이 모델이 과연 긍정과 부정을 잘 나눌 수 있는지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볼 거예요.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어큐러시 스코어 패키지를 임포트 할게요. 그리고 이 패키지를 활용해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미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라벨을 분석하여 모델에서 학습한 긍정과 부정이 이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확도를 계산하고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성 분석 모델의 분석 정확도가 80%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강의 끝이 났습니다. 감성 분석 개념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집중해서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있을 3강은 여기까지 배운 개념들을 실제 리뷰 데이터에 적용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